문제. 예? 근데 답 먼저 불러드리면 안 돼요. 다른 과목은 답 먼저 불러주나요? 어. 어떤 과목이 답 먼저 불러줘요? 다? 근데 여러분들 답 먼저 불러주면 그 답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답 안 불러줘요. 답 불러주고 나중에 답 놓치면 저한테 오세요. 아니면 저 학원에 가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니까. 궁금하죠? 네, 궁금해도 그냥 푸세요. 그냥.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같죠? 어제 또 5시 40분간인가? 또 다른 데서 하는 바람에. 자, 봅시다.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셨습니다. 1번에 아파트에 대한 추천계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으로 선정을 될 수 있는 지를 가리키는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집이 당첨 소리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당첨 소리가 났다면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입주권 부분이죠. 당첨된 입주권. 이거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물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중개대상물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주권이 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저 밑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여러분 다 이거 을자 집어넣어가지고 했죠? 네,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입주권 하면 두 개가 있다. 자, 당첨된 입주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정법상 입주권. 도정법상의 입주권. 자, 이 두 개는 당첨된 권리면 중개대상물 아니다. 근데 도정법상 입주권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1번은 그 위에 당첨과 관련된 부분이고 2번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은 기존 건축물만 해당하므로 분양계약 증여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분양권 중개대상물 해당 되죠. 뭐 1번은 사실 문장은 좀 긴 것 같아도 쉬워요. 자, 일단 2번이 일단 틀린 부분이죠. 중개대상물 해당이 된다. 자, 3번에 보면 장차 예정된 동호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한 경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예. 자, 이게 뭐예요? 장차 예정된 동호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를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으로 확정해 주는 절차에 불과하다. 바로 이게 여기 도정법상의 입주권. 이미 들어갈 것이 확정되어 있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조합원 분양분. 조합원 분양분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래서 4번에 보면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택지개발주권의 이주나 택지로 공부할 수 있는 대토권. 대토권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자, 5번에 준부동산이 모두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준부동산 중에서 뭐 세 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요 세 개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1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자, 기억에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소를 확립하고 군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자, 요약집 한번 보세요. 97페이지의 요약집을 보면 요약집을 옆에다 펴놓고 다니세요. 자, 거기 보니까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다음에 건전하고 공정을 뭘로 바꿔야 된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질서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두 개가 틀렸고요. 국민경제의 바지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두 가지 있습니다. 공정을 뭘로 바꿔야 되고 건전, 중개 질서를 거래 질서 이렇게 바꿔줘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자, 왜냐면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이래갔죠? 거기다 등이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양권하고 입주권. 이렇게 되죠. 자, 이것에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 인정을 포함한다. 자, 거래 당사자 매수인, 매도인 포함하죠? 매도인, 매수인 말하고, 자, 여기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거래 당사자에 해당돼야 안 돼요? 임차인과 임대인은 거래 당사자에 해당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용어 정의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거래 당사자, 여기에 지금 문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포함한다. 그러면 임차인과 임대인은 뭐라고 표현해요? 자,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를 볼 때 여러분들이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표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디귿도 맞아요. 리을에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 시군구. 자, 제가 이 정보종합 관리하는 부분이 있었죠.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그때 조심하라고 했던 강조했던 거. 그래서 자, 국장 또는 시군구청장은 이 법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자, 니은 디귿. 답은 2번입니다. 아마 5번을 찍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자, 리을까지 찍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아마.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보종합 관리는 국장 또는 시도의사가 아니고 시군구. 자, 지정권자죠. 시도의사는. 이 거래신고법에서는 지정권자가 국장 또는 시도의사죠. 자, 그러면 또 3번 해보면 자, 다음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습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아 중개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결격 사유 예 아니에요? 이죠. 파산 선고 받았으면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복권이 나와야 돼요. 그 뒤에 어떤 거 나오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복권이 나와야지 뭐 결격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업무정지 처음 받고 폐업한 기업공개서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하면? 폐업하면 그 정지기간 동안이 결격사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3번에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이단이다. 예, 아니다. 자, 사기결. 예, 사기결 기억하시죠? 자, 등록 취소가 됐을 때, 이때 3년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게 있었죠. 사망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그 다음에 또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됐을 때,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결격사유. 결격 사유로 등록이 있었을 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망해산, 기준미달, 결격사유 요로 등록이 취소되면 이때는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일단 기준미달로 등록 취소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죠. 자, 그러면 4번에 징역 3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1년이 경과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2년 더 남았죠? 그 다음에 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았죠? 이거 뭐에 해당돼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아서 결격사유죠? 선고받고 등록 취소됐어요. 그럼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 집행유예 5년 선고받고 등록 취소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등록 취소됐다? 등록 취소된 날부터 이렇게 됐죠. 선고받고 등록 취소된 날부터
그 뭐 때문에 등록시효 된 거예요? 예, 이거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시효 됐죠? 그러니까 취소 3년은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 집행유예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이거 공법이에요. 1번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 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할 수 있다. 갱신 거절,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됐죠? 농지임대차. 예, 맞아. 3개월. 1번이 틀렸죠. 그래서 3개월 전. 자, 3개월 전까지 됐죠. 이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6월에서 1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다라고 했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 자, 그러면 이제 2번. 농지임대차에 있어서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임차인의 불리한 약정 효력이 없다. 뭐 이건 민법의 편면적 강요정으로서 이 농지법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에 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 체결한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 이거는 그 3년 이런 기간 있죠? 그게 갱신돼서도 마찬가지 그대로 적용한다. 자, 그다음에 4번에 자, 임대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지위승계 규정 있죠? 그리고 시구 읍면장은 임대차 계약 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이게 어디서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시구 면장이 확인 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거 뭐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대항력. 농지임대차에 대항력이 있었죠. 이 대항 요건이 어떻게 돼요? 대항 요건이 농지를 인도받고 누구로부터 확인받아요? 시구 읍면적으로 확인받으면 인도받고 시구 면적으로 확인받으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시구 면장은 확인대장을 비춰놨다가 확인 신청이 있으면 거기다 기재하고 확인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농지법이 중개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5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묶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정확히 봐야지만 돼요. 까딱 잘못하면 이거 놓칩니다. 자, 봅시다. 기억에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부서 취득할선 매수상 대리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14조 규정된 업무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이은혜 부동산 이용 개발업. 그렇죠.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이지 이용 개발업이 아니죠. 디귿에 개업 공인중개를 대상하는 거래정보사업 업무. 자,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거래정보사업 업무. 근데 14조에 거래정보사업 업무가 있나요 없나요? 거래정보사업 업무가 없죠. 자, 거래정보사업 업무 자체가 없죠. 그 다음에 리얼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예, 개업공개사. 그러면 맞는 것은 자, 일단 맞는 것은 뭐 기억만. 그러니까 틀린 것은 니은, 디귿, 리얼. 그러니까 쉬운 것 같죠? 근데 이 문구를 정확히 봐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예전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자, 국세증수법상의 동산에 대한 이렇게 나왔었어요. 동산에 대한 부동산. 자, 경매, 공매 이렇게 됐죠? 근데 국세증법상의 부동산에 대한 이게 아니고 동산에 대한 부자 싹 빼고 문제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연습해 나간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러면 6번에 다음 중 소속공개사의 자격정지 기한 기준이 다른 하나는? 자, 여러분들이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자 봅시다. 자격정지는 자, 이중 2인 설계거지를 했죠.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인장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 확인설명서 관련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그 다음에 또 이중계약서, 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 다음에 또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되죠.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이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자, 이때 봅시다. 무겁다 싶으면 6개월이라고 했죠. 요건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좀 무겁다 싶으면 6개월이에요. 자, 무겁다 싶은 것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중소속 절대 금지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도 무겁죠. 요거 기준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게 일단 6개월이에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3개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간 기준이 다른 하나는 나머지는 3개월인데, 자 4번만 뭐가 된 거예요? 예, 4번만 6개월 이렇게 되죠. 자, 7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확인설명서 서식과 관련된 부분 나오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 보니까. 자, 51페이지에 있죠? 요약집 거기에 확인설명서 서식과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을 거예요. 뭐. 자, 대중교통은 어디 있어요? 대중교통은 도대주교판 나오는 거죠? 입지. 기본이에요, 세부예요? 기본.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 요건 세부죠. 요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기억할 거예요,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주거용이 있고, 주거용이 어디 있는지는 아마 대충 알 거예요. 주거용 어디에 있어요? 내부설물란 중에서 또 어디에 있었죠? 소방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2번이 세부 확인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화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자, 거래증금액, 취득시 부담물, 조세정리설, 비선물설 다 기본 확인사항이 있는 거죠.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묶은 것은? 8번에 자,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임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한번 정리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협회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거, 겉으로 보기에 과태료 같이 보이지만 과태료가 아닌 거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자, 일단 여기 나왔던 공제 규정이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책임준비금 있었죠? 책임준비금. 이거 책임준비금을 어떻게 해요? 누구의 승인 없이? 국장의 승인이 없이 전용,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전용.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재무 건전성 기준,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자, 이 세 가지 공제규정 위반했을 때, 책임준비금 승인 없이 전용했을 때, 재무 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을 때. 언뜻 보면 과태료 대상 같지만 과태료가 아니다. 이건 누가 일단 쫓아온다 그랬어요? 국장이 쫓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담당 임원 교체하라, 징계해라 이런 거 요구하거나 시정명령 할 수 있다 그랬죠.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때 500원을 갚더라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니은에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에서는 반드시 물건 정보만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정보만 공개해야 될 것은 아니죠. 일간신문해도 되죠. 자, 디귿에 개업공개에서는 중개 의뢰를 받은 때 중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확인 설명을 작성하여 의뢰인 쌍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자, 시점에 대한, 이건 이미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확인 설명의 시점과 대상,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에 대한 시점과 대상, 이건 이미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자, 다시 봅시다. 확인 설명의 시점이 뭐죠? 확인 설명을 언제 하는 거예요? 중개 의뢰 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 설명하는 거죠.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매수, 임차 등 취득은행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건 뭐예요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이죠. 자, 확인 설명 작성은 언제 하는 거죠? 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렇게 되죠. 작성하는 때. 근데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교부해줘요? 쌍방이 교부해주죠. 그러니까 시점, 그 다음에 대상 이미 다 양쪽 다 시험 문제 다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중개의뢰 내용 명확하게 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우리 쌍방이 교부한다 그랬는데 확인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개의뢰는 명확히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의뢰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 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보증 설정하고 등록할 때 신고해야 된다. 의뢰 맞아요.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 신고하라. 교부받기 전에. 자, 보증 설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업무 보증 설정을 업무 개시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살짝 응용한 거예요. 그러면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록증을 교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 보증 설정을 해야죠. 그래서 등록증 교부 전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죠. 그렇게 따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등록증 교부 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 리을 두 개가 오는 것입니다.